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요즘 취업하기 너무 어렵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을 했고 약 1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최근 따끈따끈한 신입 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준비했던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노베이스라고 가정을 하고 큰 틀에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금융권으로 크게 나누어서 취업 준비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구체적인 채용 절차는 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 일반적으로 택하고 있는 채용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금융권을 따로 넣은 이유는 실제 IT 분야를 비교적 많이 채용을 하고 있으며 사기업, 즉 대기업과 공기업의 채용 절차에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해당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서류 과정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쓰시길. 서류와 면접 과정은 후에 더 구체적으로 따로 영상을 제작할 테니 오늘은 이 두 전형을 제외하고 필기 및 실기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과 금융권에서 치르고 있는 코딩 테스트 전형입니다. 개발자 혹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 IT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주로 치르고 있습니다. 보통 코딩 테스트는 알고리즘 혹은 알고리즘과 SQ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난이도와 시간이 다 다르니 후기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직무와 면접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직무가 어떤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해당 언어를 고르는 게 좋다는 의미입니다. 즉, C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에 지원을 하였는데 코딩 테스트를 파이썬으로 치러 시험을 잘 보더라도 후에 면접을 가서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언어를 잘 다루면 최고이겠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를 잘 고려해서 언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에 비해 SQL은 난이도가 비교적 쉬운 편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위주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 방법은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말 그대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부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했던 개발 프로젝트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백준 프로그래머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래머스 기준 레벨 4 정도 난이도를 완벽하게 푸실 수 있다면 어떠한 회사더라도 쉽게 통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난이도 그리고 언어별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실제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도 있으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금융권의 코딩 테스트는 비교적 사기업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 프로그래머스 기준 레벨 3 정도 수준이면 올소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보통 SQL 시험을 같이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직무기초능력평가입니다. 직무기초능력평가는 크게 9가지 유형으로 영역이 나누어지고 이 중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종의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직무기초능력평가는 시간 싸움입니다. 따라서 체크 포인트는 여러 번 문제를 풀어봐서 유형에 익숙해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파악하고 잘하는 영역을 알아둬야지 후에 시간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그만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직무기초능력평가는 아무리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으실 겁니다. 따라서 직무기초능력평가는 기본기는 갖추되 직무능력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한테 어려면 남들한테도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감을 가지고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필기시험 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전날 한 번 정도 푸는 것으로 모든 시험에서 직무기초능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유형만 파악을 하시고 시험 직전 봉투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 번 정도 풀어보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능력평가입니다. 직무수행능력평가는 흔히 말하는 전공시험입니다. IT 관련한 과목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프로그래밍 언어, 네트워크, 보안 등이 있습니다. 정말 넓은 범위에서 정말 깊이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신척이, 구척이, 컴퓨터 일반, 전산화 책을 모두 참고하여 봤습니다. 다만 굳이 여러분에게 순서를 추천해드리자면 구척이, 신척이, 컴퓨터 일반, 전산학 순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나 해당 순서대로 많은 비율의 문제가 출제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고인물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나 또한 미친 듯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 처리 기사를 땄는데 별거 없겠지? 라는 생각이면 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기사보다 더 범위가 넓고 더 깊숙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중점으로 나오는지 미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험 범위를 알려주는 회사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후기를 통해서 해당 회사의 스타일 그리고 집중적으로 나오는 영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컴퓨터 공학 등 대학 전공자라면 수업 자료만큼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부 자료를 활용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험을 치렀던 일부 공기업의 시험 범위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과목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과목별로 후에 핵심 내용을 간추려서 영상을 제작할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공기업 혹은 금융권에서도 공기업과 비슷한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시험입니다. 특히 금융공기업, 금융권에서는 논술시험을 주로 치르고 있습니다. 논술시험은 크게 전국논술, 일반 시사논술, 경제논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전국논술은 주관식이나 서술형으로 특정 IT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견해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일반 시사 논술은 사회적, 도덕적 문제가 주로 출제되며 경제 논술은 금리, 무역과 관련된 경제 이슈에 대해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뉴스, 기사를 통해 트렌드를 끊임없이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IT 트렌드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논술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원한 회사의 직무가 관심이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을 파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시로 영지식 증명, 합성 데이터 혹은 재해복구 운영 방법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실제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일반 시사와 경제 논술도 최신 사회 이슈를 반영하는 문제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틀에서 IT 분야의 취업 절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후에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준비 방법과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를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